민주당은 안 했나? 네,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이어 블랙리스트 수사까지 이 신구 권력이 충돌을 하고 있죠.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엊그제 경찰이 그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백현동이 개발 사업에 뭐 이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논란 관련해서 당시 이제 성남시장은 이재명 의원이었으니까요.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 같은 걸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경찰이 들어간 거예요. 성남시청을. 근데 딱 들어가 봤더니 이 깡통 메일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남시청 관계자가 경찰에서 압수수색해간 것은 아마 메일 서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자료를 못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깡통 메일함이었다. 글쎄요, 근데 정미경 최고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마음먹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저게 깡통 메일함이었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 성남시는 원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이메일 이 용량을요. 전량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계속 그 전에는 보관을 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지금 2016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예. 이게 3년으로 제한한 거예요. 예. 3년이 넘어가면 없애라.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알아봤더니 그 전에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다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면 이 예, 시장이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예. 이제 용량이 겉으로 된 이유는 뭐였냐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3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아마 결정을 했겠죠. 이것도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는 의문은 왜 갑자기 저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이 시점에 이메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없는 걸 알고요. 그 압수수색 나간 경찰이 다 가버렸대요, 그냥. 허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시 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저는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지워졌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의 기술력으로 다시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지 예. 아니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건을 없앴는지 정도는 사실은 그 포렌식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다시 재압수수색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메일이 지워졌을지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개발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지봉 교수님, 그렇다면은 앞으로 수사 어떤 방식으로 갈까요? 뭐 이제 받은 자료들 아니면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죠. 뭐 절차에 따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지금의 네. 경찰이나 검찰이 눈치 볼 것 같지도 않고 예.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게 그 당시 국토부가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화면에 상황이기 나오는 때문에 것처럼. 예. 그래서 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직무유기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경찰이 확인하겠죠.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데 그게 공정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공정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잘 하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그런데 지금 6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도 가속, 6년 초과에 이재명 의원이 놓인 거 아니냐. 경기 남부청 기준으로 해서 지금 6가지 저 의혹에 대해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저 6개 의혹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이 강제 수사로 다 모든 저 의혹이 지금 전환이 됐다.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네. 이 사건 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다 전 정권 때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미 몇 년 된 사건들이에요. 이미 또 재판받고 있는 사안도 있고 또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도 있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이거를 어떤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관련된 증거, 관련된 증인들 이미 수사했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각 경찰과 검찰 여기서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서 어떤 영장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네.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를 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제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가 꽤 진척이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하는 나머지에 대한 증거 확보는 다 됐고 이제 결국 남은 것은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제 수사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성남 FC 문제도 이게 지금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백현동 보셨지만 백현동도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백현동은요. 백현동. 사실 올 1월 달에 감사원에서 사실 대검에다가 이거 문제가 있다는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아하. 그래서 당시에 대검이 성남지청으로 넘겼는데 당시에 박은정 지청장이 이 사건을 그냥 경찰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경찰이 수사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정치 보복인가요? 뭐 당시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있었는데, 자, 그러려면 정치 보복이라면 뭔가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밝혀진 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사건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다 이재명과 본인들이 시인한 문제입니다. 법인카드 문제 시인하고 있고 성남 시장 시절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재명 예. 의원은 그동안 수사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켜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SNS를 통해서 또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에서 같은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직접 보시죠.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어쨌든 이재명 의원의 이런 수사 관련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주민 의원, 전재수 의원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윤 정부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지금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을 둘러싼 수사도 그렇고. 우리 최진봉 교수는 저 야당의 주장, 정치 보복, 저 프레임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일정 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수사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왔고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 그거 자체를 못하긴 할 수 없는 거죠. 네. 시점을 보면 공교롭게도 대선 끝나자마자 대선을 패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저런 의혹이나 아니면 저런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어서 고소고발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모친 되시는 분,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도 고소고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실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 허위 학력, 경력, 그다음에 모친의 잔고증명서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렇게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이게 그냥 무혐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장모 되시는 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교하다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가혹하게 상대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압수수색도 뭐 수백 군데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사에 필요해서 했겠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특정 어떤 개인이나 특정 정당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만 너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공정한 수사일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야당이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에 대해서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쪽에서 전 정부 관련 수사나 이재명 이제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최근 1년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전임 정부를 향한 뭐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이제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은 뭐 이 정치 보복 뭐 사실 좀 식상한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떠세요? 우리 정 최고는 보시기에? 예. 일단은 그 이재명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고 지금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게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들이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 의원을 봐주자는 겁니까? 지금 이 의혹들 제기한 거 그럼 다 수사 여기서 종결하고 그냥 끝내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수사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거, 수사를 방해하는 거 이거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수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십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어떻게 여기 이 사건에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치 보복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건 그냥 있는 대로 법과 원칙에 있는 따라서 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정치 보복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전혀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이 수사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이 그 수사의 대상자가 됐을 때 꼬리 자르기로 내가 안고 다 가겠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사 못 하겠죠. 근데 왜 나 혼자만 들어가냐 깜빵에. 그러면 다 나도 불겠다. 우리 같이 가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모든 게 수사의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가정도 있었으니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이요? 네,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수사한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새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란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여론조사였던 겁니까? 네, 이게 윤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네. 장관이 37% 넘게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예. 2위는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요. 이현종 의원님, 네. 한 장관이 이미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수사 문제가 나오니까 또 한 장관에게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네.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좀 상당한 특수관계였기 때문에 또 한 장관의 스타일이나 언변이나 또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민들이 요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원하는 어떤 지도자상에 상당히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기성 정치인들을 많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이제 엘리트 이미지 또 거기에 어떤 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플러스가 돼서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만큼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어떤 잘한 일 있으면 크게 비춰질 거예요. 네. 그러나 조금 못한 게 있어도 더 크게 비춰질 겁니다. 네. 또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한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관리를 해도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냐 자칫하면 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왜 전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 정말 당시에는 뭐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잘생긴 용모에 뭐 정말 등장해서 민정수석까지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그 뭐냐면 과도한 관심과 또 과도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직책 자체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도 어떤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반면 교사가 필요하다. 본인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일로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칫 이런 것에서 어떤 면에서 오버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이거는 또 좋지 않은 상황도 갈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다시 그 이재명 의원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가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쭉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한다. 97년 대선 패배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가 결국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한테 한 방에 패배해서 정계를 은퇴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과연 우리 당이 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 배제하는 논리를 자꾸 배제하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패배 이후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지금 연달아 내가 볼 때는 3연패했는데 중요한 전국 단위 선거, 관심 있는 선거에서 연패했어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너남적 없이 무슨 책임이 많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후보로 나갔던 사람 졌으니까 책임져요. 네, 최준봉 교수님 이렇게 민주당 원로까지 나서서 불출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이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겠죠. 깊은 고민을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숙고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이 오로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면 반대가 있더라도 출마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당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오로지 본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지만 아마 고민은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그 5년, 이게 5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대선을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을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저는 출마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전혀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만 그 의견들을 경청은 하겠지만 본인이 결정하면 본인은 아마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계속 정치권에서 좀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